자, 정수입수유 밸브 바이패스 배관 적산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에서 충분히 봤지만 실제로 좀 내용을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하고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패스 배관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바이패스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꽤 중요한 이유가 자격 시험에 산업기사 시험 2차 시험에 뭐가 나온다? 바이패스 배관의 실제적인 부속품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동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그렇게 돼 있죠.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이패스 배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바이패스 배관으로 적산, 물량을 뽑는 방법과 물량을 뽑은 다음에 뭘 하죠? 단가 조사를 하죠. 단가 조사. 단가 조사를 넣어가지고 계산. 지금 여러분한테 실제로 손으로 써서 지금 작업을 하게 하고 있지만 한글이나 엑셀로 만들어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엑셀로 하는 방법을 지금은 가르칠 타임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주부터 제 계획에 의하면 이번 주부터 엑셀 폼을 쓰는 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거는 2학기 때 엑셀 폼을 쓰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정수기 밸브에 대한 설명을 하면, 정수기 밸브는 가장 크게는 밖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다라면, 도로와 건물이 있다라면 건축물에는 고층화가 되면서 지하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고가 수조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물벽에서 1m가 우리 건축 설비 개념이고요, 시에서 상수도를 주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 수도 미터까지는 우리가 설치하고 수도 미터 전까지는 신청을 하면 돈을 주고 공사를 해줍니다. 시에서. 그럼 우리는 지하 저수조에 물을 받고, 받은 물을 부스터 펌프나 터빈 등의 펌프를 써서 양수를 하게 되죠. 무슨 관? 양수관입니다. 무슨 관이요? 양수관이 되죠. 자, 지하에 있는 물탱크는 무슨 탱크? 지하 저수조. 건물 옥상에 있는 것은 고가 수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고가 수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을 채우는 비율까지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물은 자동으로 물을 쓰고 나면 자동으로 물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위를 정량으로 조절한다 그래서 무슨 밸브? 정수위 조절 밸브가 되는 겁니다. 정수위 조절 밸브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물론 정수위 조절 밸브는 이방 밸브나 전자 밸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정수위 조절 밸브가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자동 제어로 전극봉이나 수위 조절기를 가지고 물이 차면 시술을 닫고 물을 쓰고 나면 밸브를 열어서 물을 채웁니다. 일정 양이 차고 나면 물을 잠궈야 되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쓰는 밸브를 정수위 밸브라고 하고, 우리 도면의 개통도에서는 정수위 밸브 한 개만 이렇게 그려주지만 이 밸브는 고장 날 수 있다 없다? 고장 날 수 있다. 중요한 밸브도 아니다? 중요한 밸브죠. 잘못해서 이 밸브가 고장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어서 지하에 물 난리가 나겠죠. 물론 우리는 물 난리가 나지 않게끔 지하 저수조에도
급수 배관이 하나 들어오고 나면 드레인 배관도 설치해야 되고요. 오버프로 배관도 설치해서 배수하게 합니다. 일정 수익이 지나고 나면 오버플로우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오버플로우는 급수관의 2배의 광경을 선택을 하게 되죠. 드레인관은 저수조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한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업도 지금 잘 되고 있죠. 법적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이 저수조 탱크가 오염이 되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가수조도 마찬가지로 같은 용량으로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급수를 해서 화장실, 샤워실, 대변기 등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고가수조가 높으면 우리는 감압 밸브를 달아서 압력을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소 상부의 말단 샤워는 0.7kg 정도, 약 7m의 수압이 줄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데, 지금은 다른 설명보다는 요 감압 정수기 밸브 하나만 썼을 때 정수기 밸브가 바이패스 배관으로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이패스를 짤 때는 항상 한 사이즈 작은 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밸브가 비싸므로 배관 간격보다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고요. 양쪽에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밸브 2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밸브가 고장 났을 때 밸브를 잠그고 바이패스를 수리할 수 있겠죠. 고장이 나 있을 때는 건물에 물은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되죠. 건물에 사람은 살고 있으니까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패스 우회시켜서 쓰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단속을 해야 되는 밸브는 게이트 밸브고요. 유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 밸브가 된다면 글로브 밸브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양쪽에 T를 사용해서 분기를 하게 되고요. 엘보를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한 기능 밸브 전단에는 중요한 밸브를 보호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부속품 뭐죠? 스트레이너를 설치합니다. 기초적인 바이패스 배관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수기 밸브는 뭐가 없다? 한 사이즈 작게 설치하지 않고 똑같은 사이즈죠. 같은 사이즈고요. 응급시다 보니까 바이패스만 한 사이즈 작게 설치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배관이 65A라면 여기는 50A로 설치하더라도 응급 조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설치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나사이염을 한다는 거는 몇 대기까지 한다? 나사이염은 50A까지는 나사이염으로 합니다. 나사이염은 몇 A까지 한다고요? 50A까지. 용접이염은 그러면 몇 A부터 할 수 있다? 용접이염은 모든 관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즉 15A도 용접이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용접이염을 하게 되면
플랜지를 써서 이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주 정유랑 밸브가 65A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무슨 이염을 해야 돼요? 용접 이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그 한 선으로 그린 것은 나사 이염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따로 용접 이염에 대한 표시 X를 본래는 표시해 주어야 되나? 표시해 줘야 되나? 도면을 그릴 때 용접이라고 따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65A가 되면 우리는 나사 이염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무슨 이염으로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다? 용접 이염으로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요. 밸브 전 후단에는 뭐가 설치된다? 플랜지로 연결 이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랜지는 고장이 났을 때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볼트 너트를 풀어내면 밸브만 꺼내서 고장 수리를 할 수 있어요. 수리를 하고 다시 집어넣으면 재접합이 되거든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플랜지 접합에서는. 그러나 광경이 40A나 32A가 돼서 나사 이염으로 해야 된다면 나사 이염일 때는 조립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나사 이염으로 조립을 해서 쭉 오다 보면 쭉 한 배관으로 처음에는 나사 이염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사 이염을 해서 A 부분에서 나사 이염하고 B, C, D, E, F까지 하다 보면 이 배관에는 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밖에 체결이 안 되죠. 반대로 체결이 되므로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설치해야 된다? 유니온을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이 유니온의 위치는 꼭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보기가 좋게 유니온 위치를 가운데에 잡고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쓰다가 고장이 나면 게이트 밸브 1번과 2번을 잠그고 글로브 밸브 3번을 열어서 우회시켜서 급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다 나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풀 수가 없네요. 배관을 잘라야 되는 결과가 나오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유니온을 설치해 놓으면 유니온 풀어버리면 요거는 풀 수 있겠죠. 글로브 밸브를 풀어내서 수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A 미만에는 나사 이염을 하면 뭐가 들어간다? 유니온이 2개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65A는 당연히 플랜지를 해야 되겠지만 40A도 용접 이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플랜지에 의해서 바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광경에 따라서 나사 이염으로 선택하는지 플랜지 이염으로 선택하는지 기억해야 된다. 도면에 꼭 써놔야 된다. 네, 기억해놔야 됩니다. 도면 한 사람이 꼭 써주면 좋겠지만 꼭 쓰지 않더라도 65A네. 이거는 무슨 이염을 해야 된다? 플랜지 이염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정수기 배관에 대한 우리가 적산을 해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정수기 밸브 65A를 보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따라가는 볼 밸브 요 볼탭 요거는 파일럿 배관입니다. 물이 모자라면 요 볼탭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 큰 정수기 밸브가 열려서 유량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다른 바이패스 배관에 없는 파일럿 배관이 하나 더 있고 요 배관은 15A 관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요 정수기 밸브에 대한 정리가 된다면 65A는 가로 몇 미터? 1.7m. 세로 몇 미터? 0.3m. 됐나요? 자, 가로 세로를 왜 정해줬냐? 라고 하면 이 간격이 가까워 버리면 밸브 손잡이가 서로 만나서 못 열 수도 있어요. 수리 고장을 열 때 다른 공구가 들어가지 않아서 못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를 주고
배관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표준을 줬으니까 우리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배관 거리를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1.7 곱하기 2, 0.3 곱하기 2, 1.7 곱하기 2는 3.4, 3 곱하기 2는 0.6. 그럼 몇 미터? 4미터. 요 65A로 했을 때 이 전체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4미터란 이야기죠. 근데 60A는 몇 미터? 1.7미터. 50A는 몇 미터? 3.3미터. 이해됐나요? 안 돼? 다시. 요 길이가 얼마죠? 1.7m. 이 배관 규격이 얼마예요? 65A. 65A가 몇 미터? 1.7m. 그렇죠. 그리고 50A 배관은 0.3m 더하기 1.7m 더하기 0.3m. 얼마? 2.3m. 됐나요? 관계를 이렇게 정했다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저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는 게 교수님 여기 게이트 밸브도 있고요. 스트레인도 있고 이 밸브에 대한 거리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맞죠. 본래는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밸브 거리까지 빼다 보면 적선하다가 날새죠. 여기에 남는 배관은 여유일로 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실제로 바이패스 배관 할 때는 이 밸브들이나 부속품들이 많이 보이지만 직관을 계산할 때는 밸브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밸브가 배관에 차지하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밸브에 대한 부속품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길이 무시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관 65mm 몇 미터? 1.7m. 여기는 50mm가 빠졌네요. 동관 50mm 빠졌고 동관 바이패스 간 15mm짜리는 2m로 제가 아예 줬죠. 동상에서 보고 예를 들면 정리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수기 밸브 몇 개? 정수기 밸브 몇 개? 1 플러스라고 여기 쓰면 되죠. 1 플러스 쓰면 되고요. 게이트 밸브 몇 개? A, B. 몇 개? 네. 체크하고 1 플러스, 체크하고 1 플러스라고 쓰는 게 본래는 맞고요. 동시에 체크하고 2 플러스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글로브 밸브 몇 개? 한 개. 65E가 아니고 50으로 잡는 게 맞겠죠? 이 책은 초판이라 수정이 전혀 안 된 책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이너 몇 A? 65A. 몇 개? 1 플러스. 동티는 요 배관이 65니까 내려오는 배관이 얼마? 50이죠. 65 곱하기 50T. 몇 개? 한 개, 두 개. 동티 두 개. 플러스. 됐습니까? 빠른가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동엘보 몇 A? 50A죠. 네. 50A 몇 개? 하나, 둘. 동엘보 두 개 플러스. 동엘보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내가 세 개를 예제를 줬을 거예요. 근데 25가 아니고 얼마죠? 15A죠. 15A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조 후렌지와 편 후렌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두 장이 있는 것을 무슨 후렌지? 조 후렌지. 한 장만 있는 것을 편 후렌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렌지를 보면 게이트 밸브 한쪽에 후렌지가 있어야 돼요. 밸브 자체로 후렌지가 있습니다. 밸브 자체로 후렌지가 있단 말이죠. 밸브를 그려보면 후렌지가 있고 밸브 몸통이 있고 게이트 밸브, 쏘리. 게이트 밸브는 이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게이트 밸브는 게이트로 되어 있죠. 스템이 위로 올라가서 열리는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자체 후렌지가 존재를 하고요. 반대편에 편 후렌지를 정리를 하고 배관을 뭘 했죠? 용접을 한 거죠. 용접이용을 한 겁니다. 용접이용이 끝나고 나면 까만 펜이 없네요. 패킹을 집어넣고 볼트를 넣어서 체결을 합니다. 볼트를 체결을 할 때도 자동차 바퀴 갈아보셨나요? 바퀴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쪽 밸브 볼트만 먼저 채워버리면 편심이 일어나서 물이 새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조이고 2번 조이고 3번 조이고 4번 마셔서 조인 다음에 쭉 한 바퀴 더 강하게 조여주는 거죠. 그러면 딱 평행하게 밀착을 하겠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반대편에도 후렌지가 한 장 더 들어와야죠. 그리고 배관을 연결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스테인레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밸브 한 개에 조 후렌지 한 짝이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조 후렌지 1 플러스. 스테이너 양쪽에도 조 후렌지 1 플러스. 정수기 밸브 양쪽에도 조 후렌지 1 플러스. 그로 밸브, 게이트 밸브 양쪽에 조 후렌지 1 플러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글로 밸브 양쪽에 몇 A? 50A. 그렇죠. 50A 조 후렌지 1 플러스. 편 후렌지는 없네요. 그냥 하다 보니. 그리고 여기 있는 볼탭 15E짜리 한 개. 여기 볼 밸브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여기 볼 밸브 있죠. 이 볼 밸브도 볼탭이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볼 밸브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볼 밸브 하나 쓰고 플러스 스위치 세트. 여기 전극봉이나 프로 정수기 밸브 세트 한 개를 집어넣어서 수량을 다 잡으면 우리 뭐 한 거죠? 물량 산출을 근거서를 만든 겁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물량 산출 근거서를 만들어낸 거죠. 자, 물량 산출 근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물가 자료나 적산 정보를 보고 찾아내야 되는데 물가 정보에 지금 현재는 제가 가입을 해서 여러분한테 공시하는 이야기지만 1년치 회비를 내고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동시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아이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에는 일부러 못 띄워줬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 동영상이 꺼지고 나면 열어줄 테니까 여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들어가서 물가 정보에 보면 공통, 토목, 조경, 급배수, 냉난방, 기계, 공구 다 있습니다. 거기에 급배수로 들어가면 기계의 급배수로 들어가면 급배수가 나오고요. 급배수 찾아서 들어가면 되고 이 아이디가 없다라면 우리는 어디서 구해야 돼요? 인터넷에 있는 요새는 뭐 11년간에서도 배관 팝니다. 맞죠? 배관 연결돼서 파니까 이 사이트는 제가 배관몰에서 여러분 배관몰에 찾았나요? 좋습니다. 배관몰에서 동관 찾아가지고 단가를 찾습니다. 이 단가 찾을 때 동관은 몇 미터가 한 번이던가요? 4미터가 한 번이죠. 네. 동관 미터당 길이를 꼭 찾아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4미터가 3,753원이면 한 번 길이가 3,753원인데 1미터 단가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 안 되죠. 네. 한 번인지 1미터인지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체크해서 단가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정수기 밸브도 다른 몰이 있다라면 정수위 밸브를 찾아서 넣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취직을 하게 된다면 내가 맨날 거래하는 회사가 있겠죠. 납품하는 공구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집에 견적서를 받으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튼튼하다면 그 집에
결제를 잘해주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이게 뭐다? 회사의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 정수기 밸브를 70만 원에 사온다. 우리 회사는 60만 원에 사온다. 우리 회사가 더 경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고, 인터넷에서 찾았다라면 가끔 인터넷 오류가 뭐냐면 어디서 찾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중에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찾았다라면 여기서 찾았을 때 여기다가 어디서 찾았다는 이야기를 써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가를 다 조사하고 이제 물량 집계를 하면 아까 잡았던 품명, 규격, 단위는 어디서 가져온다? 산출근거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 다음에 찾았던 수량도 집어넣으면 그대로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그대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수기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엑셀로 한다라면 바로 시트에서 끌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다음에 응용 기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옮겨와서 쓰시고 찾아놓은 단가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배관 길이가 구해지면 배관은 자르다가 못 쓰는 부품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들은 할증을 해줘야 나중에 버리는 고철, 파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에서 10%를 넣는데 우리는 한 10% 정도 넣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기능공이 있다라면 5%만 넣어서 물량 산출해도 좋습니다만 우리는 10%, 배관 물량은 10%로 해서 넣도록 하고요. 망했습니다. 네. 보온재, 길이에 대한 보온재도 할증을 5% 정도를 해서 할증을 하고 이제 단가를 찾아서 수량 곱하기 단가면 뭐예요? 금액이 되죠. 네. 요 순으로 단가를 다 집어넣으면 쭉 단가를 다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금액을 다 넣을 수 있고요. 보온재도 마찬가지로 넣어서 정리합니다. 보온재가 우리가 아티론이라고 하는 발포 보온재 본 적 있나요? 없죠? 없기는요. 여러분이 돗자리 쓰죠? 야외 갈 때 돗자리 쓰잖아요. 그 돗자리가 발포 보온재단 말이에요. 그 얇은 게 5mm 정도, 3mm 정도 발포 보온재예요. 그거 두께를 20mm에서 성형을 하면 공업용으로 나옵니다. 발포 보온재 봤죠, 이제? 네. 고무 발포 보온재는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집에 에어컨 있죠? 그 에어컨에 새까맣게 감아놓은 보온재가 무슨 보온재다? 고무 발포 보온재입니다. 요즘은 다 그걸로 쓰고요. 지금은 그라스울은 요즘은 그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스티로폼이나 그라스울은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라스울은 보온재인데 불에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티로폼은 정형화해서 만들기가 시공상이 어려워서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나면 잡재비는 관 금액의 몇 프로? 3%. 관 금액의 3%입니다. 다른 부속품의 3% 아니에요. 관 금액의 3%를 넣어서 잡재비를 합니다. 왜? 지금 우리는 패킹 가격도 안 넣었죠. 볼트 가격도 안 넣었죠. 이런 것들을 또 더 사와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역설을 잘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현장에 가면 내역이 빠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 정도의 잡재비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단가 다 더해가지고 소개를 내면 우리 뭘 했죠? 물량 집계가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순원가예요, 순원가. 자재비. 그러니까 가끔 사장님 우리 집 화장실 공사해 주세요 그러면 자재비만 100만 원이요. 자재비만 200만 원이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화장실 고치는 아저씨 이제 임금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실만 고친다면 그 아저씨 임금비 우리 따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얼마예요? 20만 원이요? 몇 사람 필요해요? 2사람 필요해요. 40만 원. 아까 200만 원 더하기 40만 원, 240만 원이에요? 그럼 공사해 주세요. 남아요, 안 남아요? 그 아저씨는 공사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임금비밖에 못 받았잖아요. 나는 가게도 있고 있는데
가게 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280만 원 주세요. 라고 하겠죠. 근데 밖에 있는 일반인들이 계속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설비인의 책임도 있지만 공사비 남아야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사 시킬 때는 싸야 되고 내가 공사할 때는 많이 받아야 되고 이게 사람 힘입니다. 그죠? 공사비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설비인 우리는 공사비를 좀 넉넉하게 줘야죠. 그래 설비인이 먹고 살잖아요. 맞죠? 우리는 좀 공사비 좀 넉넉하게 주자.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고요. 이제 농무량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 농무량은 배관을 설치하면 농무량이 어디 들어가 있다? 부속품들에 대한 농무량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가마 밸브, 게이트 밸브, 글로 밸브, 스테이너, 압력계, 안전 밸브 등 배관 시험까지 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정리하고요. 철거할 때는 철거하고 공사해야 될 때는 철거비는 전체 산출 비용이 얼마다? 50%. 농무비의 50%. 철거할 때는 자재비는 안 들잖아요. 농무비를 구해서 50%로 정리하면 철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띄웠다가 새로 설치하면 아까 화장실 공사할 때 인건비가 얼마였죠? 4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얼마 달라고 그래야 돼? 철거하는 20만 원, 시설비 40만 원, 6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무량 집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품을 볼 때는 뭘 봐야 된다? 비고를 봐야 되고요. 주기를 봐야 되면 제가 동영상에 읽어놨죠? 제가 직접 안 읽고 팝하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마 밸브 장치일 때 규격을 잡았습니다. 배관 길이당 농무량을 산출할 수도 있으나 특수 밸브들은 가마 밸브에 포함해서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5회일 때 배관공 몇 명? 5.4명. 보통 인부 몇 명?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마 밸브 수량 몇 개? 1개. 지금 교수님 유량 조절 밸브면서 왜 가마 밸브라고 하냐라고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기능성 밸브는 가마 밸브에 준해서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갑니까? 제가 앞에 동영상은 다 배관 길이로 구하는 걸 구해줬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너무 힘들까봐 가마 밸브 구하는 거를 하나 더. 심플하잖아요 이제. 수량 얼마? 1개. 배관공 몇 명? 5.47명. 보통 인부 몇 명? 5.47명. 아니, 1.047명.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필요하죠? 보온. 배관공 보통 인부 넣고요. 보온. 칼라 함석으로 마감한다 그랬고, 제가 이거 박스는 잘못 쳤네. 65는 40T일 때 몇 명? 보온공 0.133명. 보통 인부 몇 명? 0.21명을 보온주의 길이가 정해지겠죠. 그럼 보온주 길이에 따라서 정해줍니다. 보온 두께는 65mm면 40kg 하라고 표준으로 정해준 거예요. 물론 65인데 실내니까 나는 그래도 25kg 하겠어요 라고 설계자가 의도했다면 그게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근데 마감할 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온공과 보통 인부에 대해서 설치하고 칼라 함석에 대해서 보온하는 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온공에 대한 두께, 물량, 보온품, 보통 인부의 품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화면에서 띄우니까 이 글씨가 올라가네요. 내 정상적인 화면에서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제 배관공 곱하기 수량 하면 나오죠. 그다음에 보통 인부 곱하기 수량 속에 나오죠. 보온공 넣으면 보온공 속에 나오죠. 그래서 배관공의 속에, 보통 인부의 속에, 배관공의 속에, 보온공의 속에,
보통 인부의 소개까지 구하면 품이 다 나왔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실습으로 하는 것이고요. 개별적 노임 단가는 제가 드렸죠? 드리기도 했고 이 표를 줬는데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아니다. 아니다. 정부에서 2020년 1월 1일 날 발표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언제 또 발표하죠? 2020년 9월 1일 날 또 발표하겠네. 1년에 몇 번 발표한다? 2번 발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는데 우리는 보통 인부와 특별 인부, 그 다음에 용적공, 도장공, 배관공, 수도공, 보일러, 위생, 덕트, 보온공 등의 보온품들을 씁니다. 물론 다른 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건설 쪽에는. 그래서 배관공으로 치면 하루에 18만 9천 원이에요. 공식 정부노임 단가 18만 9천 원이에요. 그 우리가 시체말로 공사 현장 인부로 가면 얼마 받아요?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죠? 15만 원 받습니다. 공식 인부가 18만 원인데 내가 배관을 잘해. 그럼 얼마 받을까요? 20만 원, 25만 원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일당으로 25만 원 이제 받는 거죠. 근데 내 능력이 좋아서 하루에 2사람 몫을 할 수 있네. 네. 이 가마 밸브 65A 설치하는데 우리가 아까 몇 명이나 필요했죠? 총 한 6명 정도 필요했어요. 배관공 5.4명, 보통 인부 1.1명, 그죠? 그러면 하루에 이거 배관 하나 설치하면 먹고 살까요? 안 살까요? 6명 붙여가지고 이거 하나 설치하면 네,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실제로 자재비는 얼마 안 나오는데 20만 원 곱하기 5만 원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맞죠? 한 120만 원 정도의 노무 낭비가 나온다고요. 자재비 계산하면 100만 원도 안 나올 거예요.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자재비랑 노무비는 똑같네? 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숙련된 아저씨, 선생님 졸지 마시고요. 녹음하면 나옵니다.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숙련된 기능공들은 이러한 밸브들을 하루에 2개, 3개씩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품에서 좀 남습니다. 품에서 남으면 뭐예요? 회사 이윤이죠. 근데 정부는 왜 그러면 이 품을 높게 잡았을까요? 정부는 왜 이 품을 그러면 높게 잡았을까? 65인데 5명이나 잡아놨네. 왜 높게 잡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초급자인 기술자도 있고 숙련된 기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술자를 평균을 내봤더니 5명 정도가 적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냈을 뿐이지 이게 정론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품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현재 보면 많은 현장에서 공사 원가가 10억이 나왔는데 6억의 공사를 따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남을까? 그럼 건설회사가 견적을 잘못냈냐? 그건 아니죠. 우리 회사에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 건물을 한 층 짓는데 1억이 필요한데 10층짜리면 10억이 필요하다라고 견적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회사 노하우가 있어서 5천만 원에 지을 수 있네. 네? 우리한테는 콘크리트를 싸게 내주는 업체도 있고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어서 남들이 한 달에 한 층 올릴 때 우리 회사는 15일 만에 한 층을 올리네? 그럼 남는 거잖아요. 그 돈을 남들이 표준으로 10억이 나왔다면 다른 회사는 7억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6억에 수주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다? 건설 기술력이란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정부에 대한 표준품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똑같은 글씨를 자꾸 쓰게 되니까 불편을 합니다만은 똑같이 옮겨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재료비에 대한 단가 금액까지 다 넘겨서 가지고 오면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넘어오고 배관공 인수, 보온공의 인수, 보통공의 인수
구하고 뭐 앞자리에서 봤던 정부 노임 단가를 곱하면 뭐죠? 농업부의 금액이 나오죠. 됐습니까? 네.